역사였다. 너무 힘들었다. 이 얘기만 해도 쓸데없대. 그러면서 그분의 고민은 여러분의 우리 아버님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또 하나 측면이 있었던 거는 의외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중소기업 사장으로 산다는 삶이 우리 사회에는 이류라고 보시는 사장님들이 의외로 계십니다. 대학 교수보다 의사보다 저희가 보기에 훨씬 중요하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렇고 내용적으로 훨씬 중요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장으로 산다는 건 뭔가가 우리 사회에 이류라는 느낌을 갖고 계신 우리 사장님도 좀 많으세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왜 그러시냐면 뭐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대기업 하나 잘 물어가지고 컸네, 뭐 돈 좀 쓰네, 돈 벌었으면 다 비리가 있거나 뭐 있거나. 제가 이제 여러분처럼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후계자분 말고 외곽에 있는 후계자분을 만나면 아버지 원망하시는 분이 좀 많아요. 여러분은 안 그러나요? 그게 이제 연세마다 좀 틀린 것 같은데 나이마다. 뭐냐면 한참 사춘기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항상 술 먹고 다녔어요. 우리 엄마는 죽으라고 집에서 고생했고 아버지는 맨날 밤이면 술 먹고 다니고. 이게 이제 우리 엄마는 계속 고생하는데 나한테 해준 거 학비 정도 편안하게 해준 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지? 항상 보면 이게 40대 전은 넘어가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거든요. 상속 문제도 그래요. 30대 초반에 계신 분은 아버지랑 상속 문제 쉽게 얘기하는데 중간에 계신 분은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핵심 가치와 역량이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어느 순간 10년,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의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그 기준에는 우리의 사업의 핵심 가치와 역량이 무엇일까를 꾸준히 대놓고 그 역량 속에서 번져나가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향후로 이끌 기반이 돼야지 사업이 되는 게 전체적으로는 80%가 맞아요. 내 능력을 알아야 돼요. 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저 중에는 고객 가치도 있어요. 우리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가진 기술이 뭔지, 내가 가진 비즈니스 패턴이 뭔지 이런 데에 대한 나를 스스로 알아서 여기서 우리 회사가 더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뭔가를 먼저 고민해야 돼요. 통계적으로 보면 사내에서 하는 신사업의 성공 확률이 약 18%입니다. 사회에서 하는 성공 확률이 약 8%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통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심 가치와 역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저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회사의 비전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션이고 이따가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밑에 이제 노후 플랜과 갈등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계 과정에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너무 오래 사세요. 이제 옛날에는 70대 되면 다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100세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 그거 누가 준비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준비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사실까? 100세까지. 뭐 하시며 사실까? 제일 좋은 거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사시는 건데 회사 일에는 어느 정도에서 선을 좀 거주셔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 갈등 조정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제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저희가 현장 가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는 혹시 삼촌들 안 계세요? 친삼촌도 있지만 외삼촌 많아요? 없으세요? 여기 없으신가 보죠? 혹시 삼촌 있으신데 회사에? 네, 있죠. 네, 있죠? 네. 제가 보기에 평균 40%가 있습니다. 근데 친삼촌보다 외삼촌이 더 많아요? 외삼촌이세요? 친삼촌이세요? 친삼촌하고 외삼촌이 더 많고요. 또 아버지 세대일 때 주주는 뭐 소액주주. 근데 아버지랑 같이 창업을 하셨어요. 아버지랑 같이 일으키셨어요. 창업을. 맨날 가서 이렇게 들으면은 옛날에 내가 고생한 얘기야. 네 아버지 이것도 못할 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 회사 만들어 왔다. 그분들 좀 가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가장 영예로운 은퇴는 후순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게 또한 승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속된 말로 벽에 똥칠하도록 안 가세요. 뭐 어떻게 해요? 승계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걸 다 묶으면 기업이 생존하는데 흔히 자연의 법칙을 얘기해요. 너무나 그냥 아주 단순한 일이죠. 자연이 이렇게까지 끌어온 변화, 자연의 법칙 원리는 딱 하나죠.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맞게. 기업의 장수기업 전략, 지속가능 기업 전략 한마디로 압축하면 변해야 돼요. 상황에 맞게, 미래에 맞게. 그래서 혁신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인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발목을 계속 잡아요. 이제 할 일도 없으신데.
어떻게 내보내야 되죠? 이게 승계 과정에 다 녹아나서 해결이 되고 방안들이 찾아야 돼요. 리더십은 여러분 몫이에요.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뒷시간에 리더십에 대해서는 간략히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뷰한다는 차원에서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승계라는 걸 한번 이제 큰 테두리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승계는 일단은 우리는 가업승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건 가업승계고 대부분이 가업승계입니다. 가업승계가 안 되면 임직원 승계나 매각을 통한 M&A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게 우리 승계시장 구조예요. 근데 임직원 승계도 사실은 이제 M&A의 한 방법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지만 가업승계가 안 됐을 때 임직원 승계는 대표적인 예가 아까 울산에서 사업장 있다고 그러셨죠? 제가 이제 저희가 해드렸던 울산 고객분 사례입니다. 이분은 현대중공업에 우리가 이제 원자재 보면 비철 쪽은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 등락도 심하고.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비철을 갖고 인간호응 해주는 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급자재로. 근데 매출은 100억이 넘으세요. 한 120억 하시고 당기 수익도 따박따박 한 10% 이상 하시죠. 굉장히 알짜기예요. 그렇죠? 1년에 8개월 정도 일해요. 겨울에는 노세요. 네, 겨울에는 노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60대 66, 67일 되셨을 때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셨으니까 자녀분이 아들, 딸 하나씩 있었어요. 하나씩 있었는데 딸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우리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의사 부인을 하고 있고 아들은 외국에서 공부해서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물려줄 지분도 본인이 다 갖고 있고 물려줄 때가 됐는데 고민이 많은 겁니다. 첫째는 이게 아들한테 물려줘야 될 사업인지도 고민이 돼요. 아들이 또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고민이 되죠. 그래서 저희랑 만나서 첫 번째 한 일은 어떻게 승계할까를 얘기하지 않고 첫 번째는 막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업이 과연 가업승계에 적당한 건지. 그래서 아들분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니까 이 비즈니스 모델은 승계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가 영속되기 위해서는 흔히 그분들이 보려는 모기업 쪽의 임원들이 계속 와서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러한 테두리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핵심 엔지니어링은 가업 쪽이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리 쪽 마인드가 필요하나? 그렇지도 않다. 임직원 승계로 가는 모델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분이 갖고 있는 지분이다 회사 자산에 묶여 있는데 이 회사 자산에 묶여 있는 거를 개인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왜 이제 상속 문제도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부품 하시는 데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현대기아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한번 다 물어보세요. 자동차 부품 사장님들 다 그렇잖아. 현대기아가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삼성이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우리 중소기업이죠. 우리 조선소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어요. 설명해서. 같이 컸어요, 같이. 오다 넘치고 하니까 계속 커졌어요. 자산 늘고 돈 쌓이고 재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자산이 커졌어요. 그러다가 딱 미칠 거 생각하니까 상속증에 다 걸려버려요. 회사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목들을 그분의 개인 자산화 시켜주는 방법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승계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중에 꼭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이 상법이라는 게 16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바뀐 것도 있지만 16년 만에 상법이 바뀐 내용 중에 대표적인 예를 이런 걸 좀 말씀드리면 16년 만에 상법이 바뀌어서 굉장히 좀 많이 현실화됐는데 비상장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사는 거 불법인 거 아세요? 내가 비상장 회사니까 우리 회사 돈으로 우리 회사 주식 사요. 불법이에요. 5가지 틈 내줘요. 내년 4월부터는 합법이에요. 비상장 주식 회사가 살 수 있어요. 회사가. 자기 회사가. 물론 제약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소유권 승계 로드맵 해드리면서 이런 회사가 있어요. 기업 공개를 하느라고 상환 우선주를 받았다가 상환 우선주를 다 이제 상환해버리고 약간 리메인된 주식이 한 4.5% 정도 남아있습니다. 외관기가 함께, 외부기가 함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고민이 되죠. 얘네들은 무조건 15배 달라 그러니까 고민이 되죠. 근데 다행히 상법이 바뀌었어요. 5% 미만 주식은 95%가 동의하면 강제 매수 가능해요. 그럼 내가 5% 가졌어요. 내가 우리 회사 주식 5% 가졌는데 회사한테 내 주식 사줘 이럴 수 있나요? 이전엔 안 되는데 우리나라 안 되는데 이제는 가능해요.
상법이 바뀌었어요. 이런 과정들이 왜 상법이 그렇게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승계 이슈가 왜 더 커지고 복잡해지는 이유와 또 방법론적으로 많아지는 이유가 이런 맥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좀 얘기하고 그 다음 좀 빨리 갈까 해요. 가령 이제 승계 중에 소유권 이슈 부분이 딱 생겼다. 소유권이 뭐죠? 우리 회사 주식을 나한테 넘기는 걸 딱 생겼다. 죄송합니다. 소유권 이슈 중에 그러면 우리 회사의 아버지 주식을 나한테 명의를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검토해야 될까요? 저기 가로쳐놨는데 첫 번째 경영철학을 검토해야 된다고. 아니 주식을 내 아들 명의로 돌리는데 왜 경영철학을 검토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승계 과정에서 주식이 넘어가는 과정은 두 가지를 봐야 돼요. 내 아들한테 주식을 넘길 때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불협화음이 없습니다. 가족들은 어떨까? 당연히 내 거 자식한테 주는데 무슨 상관이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승계 과정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이 회장님이 어떠한 철학을 갖고 회사를 움직였는지 거기에 맞는 기조를 갖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됩니다. 이전하는 건 같아요. 같지만 과정은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둬줘야 되고요. 밑에 나온 것 중에 우리 가업승계 특례 너무 아까도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업승계 특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세세히 알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 후계자가 알아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제가 농담삼아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같이 회의하다 보면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세히 아는 전문가들 여러분 중에 많아요. 뭐 하시면 되냐면 질문을 정확히 던질 준비만 하시면 돼요.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뭐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보다는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있는데 우리 회사의 지금 현황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훨씬 현명한 대답을 했고 그거를 배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 여러 가지 배움의 자세에서 일신우일신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너무 복받은 사람이죠. 가장 좋게 배울 수만 너무 쉬워요. 질문만 잘하면 돼요.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왜 만들어졌냐? 시대적 상황이죠. 그 2008년도에 5개가 만들어져요. 증여특례, 창업자금특례, 연구연납, 그 다음에 할증평가 배제, 마지막 하나가 상속공제라는 게 만들어지죠. 근데 200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업특례제도가 다 확대가 됩니다. 201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확대가 돼요. 2011년 지금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가업특례제도가 또 확대가 됐어요. 대표적으로 상속공제 500원까지는 안 받겠다. 이게 뭐냐면 가업승계 특례제도라는 건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확대가 되고 조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딱 됐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게 경영환경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법률이 생기면 저희가 프로젝트 하다 보면 변호사들이 가끔 이제 낍니다. 이렇게 같이 저희 변호사랑. 그럼 제가 변호사한테 맨날 욕하는 게 하나예요. 변호사가 왜 돈을 많이 벌고 그 일을 할 수 있냐면 법이 많아서 그래요. 법이 하나뿐이 없으면 변호사 세상에 필요 없어요. 승계라는 제도 자체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다양한 제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거고 그 전문가한테 핵심 찔른 질문을 할 역할이 필요한 게 여러분의 역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굳이 이거 잘 공부하고 많이 공부하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다만 필요할 때 질문할 걸 알아두시고 질문 내용을 어떻게 던질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근데 소유권 승계 문제 고려해야 되죠. 유류분 잘 하시는 거죠. 어르신께서 상속을 유언을 다 하셨어요. 100이라는 거 내 재산 다 누구 줄 거야. 그래도 거기에 50%는 우리 직계가족들은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고 나는 거죠. 유류분 감안해야 됩니다. 아까 어떻게 유류분 제가 표현했나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에서 상법적 요소 중에 우리 회사 분할, 합병, 자사주라는 대표적인 테두리예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도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규모 되면 여러분의 매출이 세 자리가 됩니다. 또는 자산 규모가 50억 이상이 된다. 여러분들 분할 방법 쓰기 굉장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하는